알바생 구하기 쉬워? 어렵죠. 사람이 더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더 희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벌관계에는 당연히 역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쩔 때 문제를 느껴. 상대가 매우 분친절하게 나한테 대하는데 근데 손님이잖아. 그때도 나는 친절해야 돼. 이게 나의 의무인 거야.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MZ 알바생들은 확실히 우리 때 알바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 OX. 저는 O 하겠습니다. 저는 세모. 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친절에 대한 이제 이슈와 의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좀 더 가시화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제기되는 것까지는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함유하고 있는 진실이 좀 숨어져 있어.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알바생의 친절, 불친절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사실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뉴욕에 저희가 이제 본부가 있는데 신규 매장 담당자가 지금 봄에 갔는데 기초적인 이제 시작 단계를 지금 몇 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한 달이면 끝날 일이 미국에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그나마 나은 거야. 유럽 가잖아. 그럼 미국에서 또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항공사들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승무원들의 친절, 미국 항공사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 우리는 손님은 왕이다가 기부적으로 배어 있잖아. 나의 서포트를 해주는 버틀러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미국의 항공사들의 직원은 선생님 같아. 이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려면은 디즈니랜드에 가잖아. 우리나라는 에버랜드 아마존 그 직원들처럼 막 꿈과 희망이 뜬다 나나나 막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밌게 막 잘하시고 즐겁게 해주시잖아. 근데 그 놀이기구 탑승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직원들이 엄청 무서워. 데드라인! 미국에서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대중들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강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고 그 권한을 오히려 관리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거에 더 핵심을 두는 거야. 근데 한국은 1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서는 이렇게 청소하고 가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의 사람들이 분쟁보다는 손님의 서포트나 편안함이나 안정감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각자의 장단점인 것 같아요. 손님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한국이랑 다르다라는 거는 뭔가 이해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손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까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는 버틀러 같다 그랬잖아. 버틀러는 뭐야? 한국말로 하면? 집사란 뜻이지. 근데 결국 집사가 있다는 건 귀족이 있고 그 귀족 밑에 하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뭐야? 손님은 왕이면 하인인 거야. 누군가는 하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만큼 친절히 몸에 배어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은 직원일 때가 더 길어? 아니면은 손님일 때가 더 길어? 직원으로 존재할 때가 압도적으로 길지. 근데 이 서비스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친절을 강요받기 때문에 이 친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와 노동에 대한 업무 강도를 더 크게 느낀다면 내가 이걸 느끼는 것만큼 손님들의 행복도는 대신에 올라간다고 치자. 결국은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 그 사회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친절하지 않은 서양은 잘못된 거고 친절한 동양이 무조건 친절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인정. 근데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야. 그런데 상대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친절한 거야. 이런 경우엔 사실 대부분 다 스트레스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문제를 느껴. 상대가 매우 불친절하게 나한테 대하는데 근데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뭐 해야 돼? 친절해야 돼. 이게 나의 의무인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손님과 직원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얘가 수평해지면 수평해질수록 사회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양은 다수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친절을 요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일 뿐이에요. 알바생이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고서 딱 주잖아. 근데 그 직원이 웃으면서 나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좋은 댓글.
직원들 얼굴 표정 관리해라. 그 직원이 나한테 뭔가 불친절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친절하지 못하게 느꼈다는 이유로 내가 F&B 매장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안 하게 된 한 가지 행동이 있어. 다른 식당, 다른 카페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를 거의 안 하게 됐어. 왜냐면 각자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아니까.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근데 어떤 일부의 분들은 내가 서비스업에 있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억울한 거야. 나는 이렇게 서비스 안 했거든. 그러니까는 이 서비스라는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투명스럽다 바로 컴플레인이 나가는 거야. 이게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이 사회가 스트레스를 계속 남한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웃음은 남한테 던지면 2배가 되지만 스트레스는 나한테 그대로 던져진다.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를 봤을 땐 사람들이 항상 예민해져 있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할머니께서 자기 집 보일러를 수리해 오신 수리공을 감금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보일러공이 한 10 며칠 만에 풀려났어. 목적이 뭐였냐. 뭘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밥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왜 그랬냐면 화가 나서 그 할머니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AS 센터에 수리를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 거의 1년 만에 온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 잘못하셨지. 그런데 영국 사회에서 이해한다는 쪽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나 같아도 그 화가 난다. 막 이러면서 사실 서구문명에서는 되게 많이 비일비재한 일인 거야. 너무 행정 절차가 느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지. 반대로 우리는 하루를 못 기다리지 진짜로. 우리가 인천공항 말고 해외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돼. 그랬을 때 카운터로 가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표정 하나 안 변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인상이 많이 찡그러지고 그걸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그게 몸으로 느껴져.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냥 평온하게 그 다음 자기 차례를 그냥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회가 옳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회가 행복한지는 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되게 많이 부러워하잖아. 그 여유를. 다시 알바생의 서비스의 문제로 온다면 알바생의 애티튜드가 예전에는 손님은 왕이다로 귀결이 됐었던 거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 나 79년생이잖아. 내 때가 뭔 줄 알아? 베이비 붐 세대야. 사람이 많고 자리는 부족해. 노동력이 넘쳐나던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바를 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알바의 자리보다 더 많았어. 여기서는 누가 갑이야? 고용주가 갑인 거고 고용당하는 피고용인은 을인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 알바 자리랑 알바의 수 두 개를 단순 비교한 지표는 없지만 우리가 실제 현황에서 사람 구하려고 보면 알바생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모시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가는 흐름인 것 같아. 사람이 더 귀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람의 귀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인지들한테 우리 베이비붐 시대의 것을 강요를 하잖아. 그럼 바로 이제 영보티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40, 50대가 살아갔었을 때 당시에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뽑는 사람의 숫자가 17만 명인데 근데 응시자가 100만 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대학이든 가려고 마음먹으면 대학은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 애시당초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4대1 이랬단 말이야. 그러던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 경쟁을 어떻게 보면 헤쳐온 세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세대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고 야 니넨 진짜 편하게 산다? 너네 아주 배불렀다? 이러는 건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뭘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럼 좋아진 것만 있을까? 그러면 베이비붐 시대, 지금 40, 50대와 다음에 지금의 MZ, 특히 이제 20대들과 비교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20대들이 더 안 좋아진 건 뭐야? 사회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야. 성장하던 사회야.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던 사회. 그러니까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용도 계속 늘어나는 사회였어. 무슨 말이냐면 직업을 구하기가 이때보다 오히려 쉬웠어. 기회가 더 많았어. 확장되는 사회와 소멸하는 사회. 어느 쪽에서 사는 게 더 어려울까? 당연히 이쪽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 알바 자리 놓고 경쟁하진 않아.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겐 그게 없어. 아예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경력직이 아니면 뽑지를 않아. 이때는 기업에서 계속 더 채용을 늘려야 돼요. 오늘은 5천 명이었으면 내년에는 10,000명을 뽑고 그 다음에는 15,000명을 뽑아야 됐던 시대에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이때가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이때는 기회가 더 많았고 지금의 이제 MZ들은 경쟁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예 경쟁할 수 있는 밥그릇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들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야. 결국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특성들이 각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 많은 40, 50대들은 편하게 인생 살았던 것 같지만 그때 나름의 다른 이제 고충과 애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원래 군대 갔다 오면 뭐야?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었잖아. 자신의 고통은 크게 보고 남들의 고통은 작게 보는 방식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 알바생은 친절해야 된다? 아니다? 정답은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 더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사람이 더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더 희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벌관계에는 당연히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안 좋게만 보시지 말고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갑으로 있을 때 그만큼 갑질을 하면 그러면 나도 그만큼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런데 내가 이거를 포기를 하고 상대가 그냥 내가 친절하게 한 만큼 주고받는 거 정도로 그러면 서로 빚진 게 없지. 그럼 나도 상대한테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긴장을 좀 더 완화시켰으면 좋겠어.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서로를 대하기보다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